8월 2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초선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도 나섰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건데요.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는 갑작스런 입당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불량식품 발언을 놓고선 여권의 공세도 이어졌는데 유승민 전 의원 등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심 송심, 즉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밀어준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송 대표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 지사 발언을 놓고 뜨거운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고 압박했죠. 한미 군 당국은 오늘 연합훈련은 전적으로 양국이 합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서른 의원은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의 변화가 있죠.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류정화 실장이 휴가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보도국 정치부의 최승기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떨려요? 지금 막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데. 그래? 그 정도는 네. 아닌데 뭐. 우리 멤버들이 다 착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선후배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아, 네. 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네. 자, 아무튼 기대가 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신체커 박마커, 최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올림픽 속보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박마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지난주에 입당한 이후에 이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윤 전 총장이 지난주에 입당을 할 때 생중계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랑 집 주소가 노출이 된 겁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휴대전화 번호가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당 지도부가 갑작스런 입당의 의도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 행사가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다, 좀 어설프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또 사건도 있었군요. 네. 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얘기해 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만 명을 넘기는데 1년이 넘게 걸렸는데 20만 명이 되는 데는 13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정부는 4단계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 관련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종합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들은요. 누적 20만 돌파, 그리고 희망이냐 절망이냐, 그리고 올림픽 3에 담긴 준결가즈와 여서정이 여서정, 그리고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인데요. 국내 확진자 수가 누적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1219명이 늘어서 총 20만 1002명이 됐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의 말처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해 1월 20일이고요. 누적 10만 명까지는 1년 2개월이 걸렸고 20만 명이 되기까지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27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영향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20대 확진자는 매일 300명씩 늘어나면서 누적 34,35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몇 주 내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30의 위중증 비율 역시 지난달 초 3.5%에서 현재 9.9%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8월 말부터나 시작된다는 거죠. 최소 절반 이상이 접종해야 효과가 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8월 한 달간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11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은 최소 목표로서 20, 30대 쪽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추가로 관찰하면서 길어지는 거리두기 때문일까요? 온 국민들의 노력을 무색해하는 일탈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원정 피서객이 몰리는 강원도 강릉에서 노마스크 풀파티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죠. 심지어 이 호텔은 방역당국에 취소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뒤에 몰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 마스크 다 찍어. 딱 찍어. 우리 서트리가 다 찍으라고. 호텔 측은 VIP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현장 접근을 거부했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수영장의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엔 먹다 남은 음식과 술병이 질비했는데요. 이 호텔은 1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자, 또 부산에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다, 배째라식 영업을 하다가 닷새 만에 2번 적발되는 노래방도 있었고요. 제주도의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이 파티 대신에 석식을 제공한다라면서 투숙객을 한데 모이게 하는 꼼수 운영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건 비단 업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에선 최대 19명까지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전광훈 씨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무려 100명이 넘게 모인 대면 예배를 3주 연속 강행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합니다. 그렇지요. 전국에 계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방역수칙 위반의 피해는 교회와 교인들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주변 상가는 세균 집단이라는 오명을 받아 손님들이 끊겨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폐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림픽이 한창인 일본 상황도 짧게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부터 나흘 연속 10,000명을 웃돌았습니다. 긴급사태를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 선포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도시 봉쇄, 락다운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해달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You refrain from spectating along the roadside during the Tokyo 2020 triathlon events. Please keep moving. Yeah, it's fantastic to come down and watch it. It's a little bit, what's the right word? A little bit mixed emotions because of the situation at the moment. 네, 바로 이렇게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올림픽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일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을 꺾고 은메달을 딴 조지아 유도 대표팀 선수 2명이 선수촌을 무단 이탈해서 아이디카드 박탈당했고요. 늦은 새벽 시간에 외국인 선수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만 260명을 넘어섰습니다. Understand it's not easy, and the situation is we're doing as much as we can, but it has to be within the Japanese health rules and regulations. 네, 두 번째 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희망이냐 절망이냐로 꼽았습니다. 어제였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남측에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나는 분명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이죠. 13개월 동안 끊겨 있었던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신선을 연결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으니 한미훈련 취소로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훈련의 규모를 좀 줄여서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또 김 부부장은 통신선 연결은 물리적 연결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서 남측에서 나오는 정상회담 기대 확대 해석이자 경솔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연락선들의 복원에 대해 단절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섣부른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 연합훈련 축소냐 취소냐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와 국방부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할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하에 훈련 연기를 촉구했고요. 국방부는 한미 군당국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통일부가 왈가왈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후반기 연합취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취소 불가, 북한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마치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지시를 내린 듯하다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해서 중지한다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북핵을 이고 사는 인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서른 의원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 없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상황도 있고 또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은 남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자, 이에 송영길 대표가 훈련 연기는 없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대로 무슨 적대적인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시선이 청와대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훈련 규모와 시기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한미가 정하는 것이고 다른 요소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아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한미가 훈련 유예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북한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결단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미 당국의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토토 타임입니다. 올림픽 3인데요. 먼저 첫 번째, 준결 가즈아 야구로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이스라엘과의 리턴 매치에서 11대1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규정상 7회까지 10점 차가 나면 콜드게임 경기 종료입니다. 자, 지난달 29일 첫 경기 기억나시죠? 양의지 선수의 이 야구 주머니 덕에 6대5 아슬아슬한 승기를 잡았었는데요. 나흘 만에 다시 만나서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대표팀은 미국과 일본전 승자와 오는 4일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올림픽 3는 여서정입니다. 자, 어제 전 국민이 아빠, 엄마, 이모, 삼촌 마음으로 지켜본 여자 도마 경기였죠. 여서정 선수의 1차 시기 자신의 이름을 딴 공중 2바퀴 720도를 비트는 이 여서정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조금 더 긴장한 표정으로 뛴 2차 시기는 작지만 조금 아쉬웠죠. 여자 기계제조사상 첫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버지 여홍철과 함께 최초의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건 덤이고요. 자, 여 선수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시각 올림픽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끼리 맞붙은 여자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김소영, 공용조가 이소희, 신승찬조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을 목표로 동고동락했을 네 선수 이렇게 서로 포옹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여서정 선수가 낭보를 전한 체조, 오늘은 남자 경기가 있습니다. 기대주 신재환 선수가 저녁 6시 50분 도마 결선에 출전하는데요. 예선 1위 점수를 결선에서 유지만 한다면 런던 양악선에 이어서 한국 체조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또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신체커가 이제 발제를 하러 나간 사이에 우리는 이제 남자 탁구 팀이요.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브라질을 꺾고 준결승에 올라갔고요. 아까 이제 야구 경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다 봤거든요. 중간중간. 물론 이제 그 운영진들의 이제 발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같이 야구도 봤는데, 야, 정말 오늘 불방망이더라고요. 김현수 선수하고요. 오늘 그 강백호 선수가 처음에 안 터졌는데 오늘 4타수 4안타. 뭐 대단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 소위 이제 불모지로 꼽혔던 종목에서 활약을 좀 떨치는 그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수영의 황선우 선수도 그랬고, 어제 육상 경기 다 봤죠? 우상혁 선수 말씀하시는 맞아요. 대단했어요. 네. 보셨어요? 이게 박수 이렇게 유도하면서 여유 있게 하는 거. 흥부자더라고요. 그죠? 네. 그 우상혁 선수가 그 25년 만에 그 트랙과 필드 종목 높이뛰기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원래 본인 기록이 2m 31cm였죠. 그런데 무려 4cm 높은 2m 35cm를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은 물론이고 1997년 이진택 선수의 종전 한국 기록도 24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성적도 4위, 한국 최고 성적입니다. 네, 저는 그 2m 37 뛴 다음에 실패하고도 막 괜찮아 이렇게 맞아요. 포효하던 그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 그 우상혁 선수의 키가 188이라고 합니다. 보통 높이뛰기 선수들은 자신의 키의 50m를 마의 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50cm요? 50m를 깜짝 놀랐네. 네. 50m는 큰일이 나죠. 네. 50cm를 마의 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키에다가 더하면 2m 38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평생 목표로 삼았는데 올림픽에서 2m 37에 도전한 것 자체가 꿈만 같았다. 이런 소감을 밝히더라고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록이죠. 우 선수가 지금 군인이죠. 일병이죠, 일병. 네, 맞습니다. 그 우 선수는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한 끗 차이로 동메달을 못 땄다. 조기 전역이 무산됐는데 점점점 이런 질문을 받고선 전곡을 찌르신다. 그래도 육상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호탕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저는 어리지만 메달 딴 친구들은 나이도 있다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무서워서 은퇴를 많이 할 것이라면서 이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네. 최 실장은 어떻게 스포츠 좋아해요? 저희는 뭐 다 한 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뭐 조멘토가 뭐죠? 숨쉬기 운동. 조멘토는 아니고 뭐 신토토는 뭐 만능, 펜싱도 하고요. 다 하고. 저도 이제 뭐 태극권 등등 이제 무술인이고. 최 실장은 뭘 좋아해요? 저는 뭐 사실 뭐 저도 못하는 게 없는데 왕년에 좀 날아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날아다녔는데 알았어요. 두루두루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아무튼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게 좀 알았어요. 네. 아무튼 주말 경기 중에서는 또 배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일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 모든 선수가 훌륭했지만 역시 김연경 선수는 가련경이었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몸을 던지는 수비가 정말 멋졌고요. 결국 14대 13으로 지던 마지막 세트 14대 14, 14대 15로 역전하면서 8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힘든 경기 저희가 승리를 한 것 같고 사실 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2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질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또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또 일본 상대로 이길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역전승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 팀워크 선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라바리니 감독이 무릎을 꿇고 환호하는 장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 허벅지를 보면 저렇게 실핏줄이 다 터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모든 걸 쏟아낸 경기였다는 걸 증명한 장면 같고요. 중간중간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김연경에 졌다는 기사를 내는가 하면 소셜미디어에서도 비록 상대팀이지만 근사하다, 일본을 응원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최고다 하는 칭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8강 상대가 결정이 되고요. 8강전이 수요일에 열리죠. 그 소식은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다뤄보고요. 오늘 뭐 야구 시원하게 이겼다는 얘기 아까도 했는데 그 밖에 어떤 경기가 있었어요? 국장에 속보 전하신 탁구 경기가 또 있었는데요. 일단 이 전지희, 최효주 그리고 신유빈 선수로 꾸려진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16강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완승 거뒀습니다.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올림픽 탁구 단체전은 첫 번째 경기로 복식을 하고 2, 3, 4, 5 4경기를 단식으로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총 3경기를 먼저 따내는 팀이 승리를 하는데 우리 여자 선수들의 대활약으로 3경기 만에 3대0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자 단체 이 대표팀 경기가 있었죠. 네,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브라질과 상대로 8강전을 했는데 3대0으로 완승 거두면서 4강에 진출했고 중국과 프랑스전 승자와 4강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이번엔 이기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코로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반기 주력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잖아요. 이 두 회사가 백신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화이자가 25%, 모더나는 10% 인상인데요. 이에 따라 유럽에 공급되는 화이자의 백신 1회분 가격은 약 2만 1,000원에서 2만 6,700원으로 올랐고 모더나 백신도 1회분 가격이 약 2만 6,000원에서 2만 9,4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마커가 얘기한 거는 이제 유럽과의 계약 부분이긴 하지만은 향후 이제 다른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 실장.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일단 올해 도입되기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백신 가격에는 영향이 없고요. 내년에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물량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각국이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추진하면서 백신 수요가 늘고 이에 백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네. 네, 또 다른 제약사들도 덩달아 백신 값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야구로 잡아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한국 야구 준결승 간다. 이스라엘의 콜드게임 승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이후 오늘 지도부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긴 했지만요. 상견례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는 기습 입당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 등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관련 소식을 줌인해서 짚어봅니다. 자, 마인드맵은 박찬호 선수의 화법을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복국장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이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뭐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박찬호 선수까지 소환해 가면서 설명했던 마인드맵 형식 발제입니다. 오늘 발제도 이 마인드맵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복국장이 늘 말버릇처럼 한 말이죠. 오늘은 정말 다룰 소식이 많은데요. 투머치 토커가 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자, 먼저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제가 입당을 해서 당 소속 신분으로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 자신도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윤 전 총장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오늘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습 입당, 두 번째 스킨십, 그리고 부정식품 이렇게 3가지 키워드인데요. 우선 기습 입당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레모니성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스티커 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인데 크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 빅사이즈시기 때문에 큰 거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이 배터리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비어있던 두 칸이 채워지면서 로딩 중이던 배터리가 충전 완료가 됐는데요.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대선 경선 버스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됐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자, 기습 입당해서 다시 한번 가지를 뻗어보면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랑 김기현 원내대표인데요.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이 전격 입당을 선언할 무렵 이 대표는 호남 일정 중이었죠. 김 원내대표도 우리 류 실장처럼 휴가 중이었습니다. 지도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은 결국 지도부 패싱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도나 이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그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상심이 더 큰 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투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떨떠름한 뒷맛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요.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네.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김 원내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뭔가 개운치는 않았나 봅니다.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이 면전에서는 웃었지만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조금 많이가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사전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전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우여곡절이든 기습이든 이제 국민의힘 식구가 됐습니다. 투톱의 서운한 마음이야 어찌 됐든 윤 전 총장은 이제 당 내부 민심 투어에 나선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이 스킨십입니다.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거면 막내들 마음부터 얻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초청 강연에 참석한 건데요.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명예고 뭐 인간관계고 다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 나라 걱정을 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인 광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건 패가 망신의 길이라고 표현했군요. 다소 거친 표현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걷기 위해 나선 이유는 뭘까요?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 정부가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세금 걷어가지고 지지 세력한테나 뿌리고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매표 행위나 일삼고 하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정권 연장을 저지하는데 내가 정말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강연이 초선 의원들에게 얼마나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한 식구란 마음으로 구호도 함께 외쳤군요. 명불허전 보수다! 명불허전 보수다! 네, 이제 마지막 생각의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식품인데요.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던 인터뷰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불쑥 등장했죠.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윤 전 총장은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읽어보라고 권유한 책을 언급했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입니다. 책 얘기를 하던 도중에 부정식품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뒤늦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저소득층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소리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불량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불량검찰총장 출신의 불량 대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부정식품이라고 하니까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나 봅니다. 그 영화 설국열차에서 그 꼬리칸 승객들에게 배급된 음식이죠. 바퀴벌레를 갈아 만든 단백질바를 언급했군요. 여기에 대권 주자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해당 발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입니까?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없는 사람들이 주 120시간 노동을 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라고 말이죠.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어이없는 이야기라면서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다. 정치 신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발언을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무리 한 식구가 됐다지만 부정식품 발언까지 커버하기는 난감했었나 봅니다. 뭐 개별 주자의 어쨌든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경선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보 측에 잘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윤 전 총장 관련 소식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들어가서 다른 소식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기습 입당 환영은 했지만 떨떠름한 뒷맛, 부정식품 발언 논란 확산. 네, 불량식품, 부정식품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의 공세가 이어졌고요. 당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또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후에 이뤄진 이제 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2.3%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조사에서 26.9%였는데요. 5.4%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보수 지지층이 윤 전 총장으로 결집하는 흐름인데요.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사는 지난주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상승한 27.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포인트 하락한 16%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 정치부에서 또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고요.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지금 기습 입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아까 이제 박마커가 소개했던 대로 제대로 사실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입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윤 전 총장이 입당 하루 뒤인 지난주 토요일에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이 당일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즉흥적으로 저녁 약속을 잡고 또 1시간 반 동안 만나서 얘기를 즉흥적으로? 했다고. 번개 같은 거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금태섭 전 의원과 별도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 교체에 의기투합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더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며 국민의 입당 이후에도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외연 확장의 길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그 금 전 의원의 캠프 합류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금 전 의원과 저녁 회동에 앞서서 같은 날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1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애초 야권 후보가 한 11월 단일화를 원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간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죠. 윤 전 총장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가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입당 이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줄리벽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일부 보수 유튜버가 지웠다 이런 얘기는 제가 그 뉴스를 좀 봤고 청주에서도 등장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네,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줄리벽화는 훼손된 상태인데요. 지난달 31일 한 보수 유튜버가 원래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하고 그 위에 페미, 여성단체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합니다. 서점 측은 해당 유튜버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어제 줄리벽화를 설치한 중고서점 주인 여모 씨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여성 혐오가 바탕에 깔린 비방벽화를 게시해 유력한 대선 예비 후보와 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줄리벽화는 서울 종로에 이어서 충북 청주에서도 등장을 했다가 사라졌는데요. 아, 청주에 등장했다 사라졌다고요? 누가 예. 지운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렸던 벽면에 그 흰색 판은 현재 뜯겨져 나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친일파 청산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레티즌이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조만간 청주 줄리의 남자 벽화 그림이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다 예감해라는 글을 올렸었죠. 정확한 위치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다리에 올라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봤을 때 네티즌이 장지인 철거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줄리벽화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법적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게 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법적 해결, 사법적 뭐 고소고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치적 해결을 우선해 두고요. 다만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고소고발이라든가 이런 사법적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법적 해결은 최소화시키고 하는 쪽으로 이제 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또 뜨거웠잖아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이 문제가 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어났죠. 네, 양준우 대변인이 지난달 3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안산 선수 관련 논란을 언급을 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허구였으나 안 선수의 남혐 용어 사용이 드러나면서 실제하는 갈등으로 변했다. 논란의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에 있고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안산 선수를 향한 비난이 안 선수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양 대변인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우려스럽다면서 1950년대 미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메카시즘의 공산주의 몰이와 너무 닮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이 장혜영 의원의 글을 재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제 글이 잘못은 안 선수에게 있다라고 읽히나 고의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곤란하다면서 쇼컷만 취사 선택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다라고 치환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 대변인의 글을 두고 여권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선수에 관한 국민의힘 논평이 엉뚱한 관역을 향했다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정서의 눈치를 본 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캠프 역시 논평을 내고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폭력에 힘을 실어준 내용으로 읽힐 만한 부분이라면서 안 선수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선수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최 실장, 국민의힘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대변인이 여성 혐오적인 관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양준우 대변인이 논평으로 하는 것은 저희 그 대변인으로서 그 실제 내는 논평들이 논평인 거고요. SNS상에서 그건 논평 형식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양준우 대변인이 만약에 여성 혐오를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이라도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징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준우 대변인은 여성 혐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러모로 예민하게 지금 이제 반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여야 공방도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환영은 했지만 뒷맛은 씁쓸 부정식품 발언 논란 확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익신 멘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근데 원래 이게 오늘 순서상 유정화 실장 차례인데 최승기 실장하고 좀 어색한 사이, 어세여서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월요일 기념으로 물어봤습니다. 기념으로? 그럼 자, 최 실장 하나 골라봐요. 서울대 사과로. 서울대 사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 번에 맞추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서울대 사과입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8일 만인데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직접 만나 사과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내용을 충실히 따르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필기시험과 복장 강요, 앞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과를 수용해서 앞으로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조는 사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오늘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거기서 왜 나와입니다. 마약류인 대마가 어린이집 안에서 버젓이 재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의 복도와 뒤뜰, 옥상 등지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기른 대마를 인천시 남동구의 공유 수면에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서 최근까지도 재배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 2월에는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에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시 남동구에서 중구 영종도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했는데요.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극적 탈출입니다. 생후 13년, 몸 길이 6m에 달하는 범고래가 알래스카 해안의 바위에 끼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바닷물이 발목 높이도 채 되지 않은 얕은 바위에 고립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해안가를 지나던 한 방문객이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안경비대와 몰려든 사람들이 이른바 범고래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다 나르는가 하면 새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구조대까지 출동해서 기계로 바닷물을 쉴 새 없이 분사했는데요. 작업은 밀물이 차오를 때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을 뻔했던 범고래는 무사히 헤엄쳐서 탈출했는데요. 범고래를 구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도운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백반장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서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었죠. 이번 지원에서 소외된 나머지 12%,
경기도 자체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침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그 제안을 다른 시장 군수님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 군수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줄곧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 지사의 슬로건을 실천에 옮기려는 듯 싶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도민이 원하면 한다. 이 지사의 독주에 다른 대선 주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100%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건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다라고 라를 세웠습니다. 공정 경선도 문제 삼았는데요.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거냐 공세를 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죠. 지자체장만 하셨죠. 네. 그러면 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아니 국회와 정부와 그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재정 상태에 따라 입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100% 지급을 요청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난색을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자체에도 분담해야 할 몫이 있죠. 이걸 대기해도 벅찬 상황이란 겁니다. 다만 경기도가 재정을 부담해 준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나머지 시군들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부담이라는 건 지금 얘기한 대로 7대3이나 8대2 구조로 이렇게 분담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죠. 기본소득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노골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입니다. 민주연구원의 대선정책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락을 세웠습니다. 지도부와 보직자는 심판이라며 당장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할 때도 비슷한 공격을 당했었죠. 당 지도부도 빠르게 맞대응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신복지와 모병제도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반박을 했는데요. 애꿎은 심판만 탓하다 보면 정작 실력은 늘지 않는 법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직접 공정성 논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유불리에 따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최고위원, 우리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선수의 라커룸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한편에선 기본소득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신동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같은 내용을 의원들 단톡방에도 게시를 했다가 이재명 캠프 박찬대 의원에게 전화로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 의원은 오만한 태도라고 발끈했는데요. 박 의원이 단톡방에서 자신의 기본소득 비판을 소득주도 성장을 무조건 비난한 야당의 태도에 빗대기도 했다며 중대한 인격 모독이다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기본소득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직격을 한 겁니다. 당내에선 복지 정책이 아니다. 또 야당에선 성장 정책이 아니다. 모두 부정을 당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오리 너구리도 있다는 말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오리 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 너구리도 있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복지 정책인 동시에 성장 정책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 지사의 이 오리 너구리론, 너구리 한 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야권의 대표적인 성장론자죠. 국내임 유승민 전 의원도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리 너구리는 허황된 망상이다 잘라 말했는데요. 이전에도 오리 너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소환했습니다. 국민이 두 번 속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능력 검증이란 이름 아래 진행 중인 명락대전, 공약 이행률 공방입니다. 먼저 칼을 빼든 건 이재명 지사 측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죠.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이 지사 캠프는 이 전 대표가 말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 평가가 최하위였다 꼬집었습니다. 이 전 대표 캠프도 역공에 나섰는데요. 이 지사가 주장한 공약 96% 달성, 역시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분식 회계에 못지않은 저는 분식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 실적이 계속되다 보면 분식 후보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다. 양측의 공방, 도축 능력까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 이번엔 이 전 대표의 이 한마디가 도화선이 된 겁니다. 소 잡는 큰 칼은 본인, 닭 잡는 작은 칼은 이 지사란 얘기겠죠. 당장 이사 측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소 잡는 칼, 닭고만 있으면 뭐하냐? 닭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좀 잘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잔일을 잘해야 진짜 큰 일도 잘하는 거지. 때 아닌 소, 닭, 칼잡이 논쟁, 야당에선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무능한 분들이 두 분의 싸움 같아요. 요즘 어부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정세균 전 총리 두 사람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주고받는 막말이 너무 심해요. 이게 정책이나 정체성이나 도덕성을 검증하고 토론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지 심한 막말을 내세우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민망하죠. 왜 칼이 나옵니까? 또 소, 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인지 소, 닭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명락대전,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무슨 일이든 정도가 있기 마련이죠. 자칫 이런 시선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 속담으로 정리합니다. 소, 닭 보듯 한다. 네, 앞서도 잠깐 짚어봤지만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약 이행률 공방,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죠. 최 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다시 논평을 냈는데요. 한국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평가를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A 등급, 그러니까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B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현근택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표 캠프의 윤영찬 정무실장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작성한 기사를 재차 거론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의원 등은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가, 왜 아무런 말도 않느냐라며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병훈 총괄 본부장이 곧바로 응수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탄핵에 찬성한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싶어 한다면서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고 반박 근거 자료는 사실 관심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지사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정적에게 경멸적인 꼬리표를 붙여서 공격하기를 즐겼다면서 한국형 트럼프가 돼서야 되겠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관련한 공방이 이제 당내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조멘토가 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입장을 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지사의 곳간이 아니다, 날을 세웠는데요.
오영훈 수석 대변인은 세금으로 빚내서 정치하려는 이재명 지사는 부채의식을 좀 갖길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회적으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을 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다른 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주말 사이에 호남을 방문했죠. 네, 이재명 지사가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주말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을 나눠서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 지사는 백제 발언의 여파를 의식한 듯이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 세력의 본산도 역시 전라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가 없다면 민주당은 존재하기 어려운 게. 자, 그리고 이 백제 발언에 대해서 같은 영남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사를 지원 사격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추 전 장관은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당내에서 지역주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내 선거에서 연고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백제 발언을 문제 삼은 이 전 대표에게 좀 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이 이제 전국 순회 마지막 날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요.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요. 지사직 사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거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지사직을 내려놓은 것을 놓고 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원 지사가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와 선거운동이 양립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라면서 도민께는 죄송하지만 깨끗하게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더도덜도 아닌 나의 양심이자 공직윤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이 전 지사를 향해서 염치가 없다면서 기본 양심부터 검증받는 게 순서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이 지사와 모 연예인 사이의 진실 공방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면서 기본 정책도 좋지만 기본 품격, 기본 양심을 국민에게 먼저 검증받는 게 먼저다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고발해서 명백히 진실을 가리는 게 당당한 자세라고 날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송기인 신부를 공동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부산 경남 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기인 신부가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972년 사제 서fun을 받은 송 신부는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는데요. 지난 2005년 사목직에서 은퇴한 뒤에는 범여권 원로로서 각종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 신부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좀 짚었었죠. 김연아 SH공사 내정자가 이제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결국 자진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김연아 후보자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또 비판하시는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남기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에 부동산 4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는 점이 문제가 됐죠.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자 오세훈 시장은 SH 사장 공개 채용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장 재공모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100% 재난지원금 논란 기본소득 2심 송심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양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말 내내 합당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JTBC 정치부의 최승기 기자입니다. 팀 단체 채팅방에 저를 넣어주지도 않고
훌쩍 휴가를 떠나버린 류정화 실장 대신에 이번 주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따끈따끈한 소식 여러분께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제목은 홀리데이, 바로 휴가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휴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 휴가냐고요?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휴가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놓고 휴가 문제가 난데없이 거론된 겁니다. 포문은 지난 토요일 이준석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위해 만남을 제안한다면 언제든 버선발로 맞을 것입니다. 다만 시한은 다음 주로 못 받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저는 휴가를 가고 휴가 이후에는 안철수 대표를 뵈어도 버스 출발 전까지 제대로 된 합당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여름 휴가가 다음 주 시작이라면서 휴가 전을 합당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겁니다.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하루빨리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3지대라는 변수를 남기지 않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휴가 계획을 미리 밝혔습니다. 8월 9일부터 13일 자신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경북 상주에서 개인 택시 양도 교육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는 2년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직접 택시를 몰고 민심을 들었던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은 2019년 2월부터 2달 동안 택시업계와 타다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업계 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법인 택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택시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지금 이제 3주 되었고 아마 2달 동안 하게 될 경험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그 선배 기사님들의 지금까지 쌓여온 울분과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점을 10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 다양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 모이셨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가고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당시 택시업계의 고충을 꾸준히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 택시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수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40시간이나 되고 코로나19로 개인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교육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합당 일정 조율하기 어렵고 휴가를 꼭 가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합당 실무협상단으로 참석했던 권은희 대표는 정권 교체보다 휴가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휴가 일정이 내년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정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당이 미처 몰라서 국민의당은 이번 주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농단인 김경수 드루킹 19대 대선 여론조작 몸통 찾기를 위한 일정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당의 구형모 최고위원은 통합 시한은 이준석 대표가 아닌 국민이 정한다고 했고 안혜진 대변인도 고압적 갑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휴가는 꼭 가겠다. 상식적인 대화를 해달라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가는 예정대로 갈 것이고요. 제가 반문했던 것처럼 그럼 휴가 안 가면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좀 상식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휴가 때문에 또 합당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슨 논리이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국민의힘에서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엔 이준석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거 하다가 골치 아픈 상황 겪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지층에서 오히려 지도부를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게 무조건 당긴다고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것도 아닌 것은 이번에 다른 대권주자들의 입당에서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아무런 말도 없을까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입니다.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결연한 표정이고요. 드루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도 들고 있죠.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양당의 합당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철수 대표,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야권의 염원인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께서도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안철수 대표의 부름에 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휴가를 가게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애타게 이준석 대표를 찾던 그 시각, 이준석 대표는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장 전 의원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직계 참모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분홍색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장 전 의원은 정권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권 교체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저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잡기가 쉽지만 않겠죠. 기자들이 장 전 의원의 지지율이 낮다고 지적을 하자 장 전 의원은 지지율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입니다.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겁니다. 저는 지금의 지지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 오랜 정치적 전략과 이 경험 속에서 반사적 이득으로 얻은 지지율은 목욕탕의 수증기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성민 전 의원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은 두 차례나 장 전 의원을 만나게 됐고요. 장 전 의원이 가진 호남 인맥과 BJ의 측근이란 상징성에 주목을 한 겁니다. 호남 지역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해놓은 버스가 거의 10,000원 버스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부패와 맞서 싸우던 검사도 들어와 있고 정말 훌륭한 정책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고 우리의 취약 지역이었던 호남 출신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뜻을 펼치고자 하는 장성민 이사장 같은 분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당에서 호남이 취약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우리 장성민 이사장님의 노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성민 전 의원까지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8월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 채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울지 주목되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리 류 실장처럼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난타전, BJ 직계 영입으로 외연 확장 나선 국민의힘.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10,000원 버스가 돼간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주자가 많죠. 지금 이제 최소 13명이네요. 이제 장성민 전 의원까지 오늘 영입을 했으니까요. 자, 그 범야권의 대선 주자들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잖아요. 오늘 관련 캠프를 기자들한테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선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인데요. 야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 캠프를 공개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입니다. 그 캠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았고요. 이후에는 예비역 군 장성들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만난 최 전 원장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열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은 취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미디어 룸을 열었습니다.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사거리도 많이 제공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캠프 인력도 대거 보강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MB정부에서 일했던 최준경 전 디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캠프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또 강석훈 전 의원과 김종석 전 의원 등 경제학자 출신의 경제통 영입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무형 경제팀 구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 주말 사이에는 소상공인도 만났죠. 이태원에 가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멘토. 이태원 그 음식문화 거리를 찾았는데요. 방송인 홍석천 씨가 가게를 운영하던 곳이죠. 음식문화 거리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같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최 전 원장은 여기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정부 행태는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는 행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방역에 관심이 있는지 지난번 작년 총선 때도 그랬죠. 작년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아마 이번 추경에 전 국민에 대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매표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죠, 최 실장. 예, 네, 맞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도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신비주의 베일을 벗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충분히 출렁거릴 것이라면서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최 전 원장은 신비의 베일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새 넓히기 주력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집권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교조와 강성노조의 횡포를 막겠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52시간 근로제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행보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 입당도 있었는데 지금 강연이랑 민생 현장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와 거리를 두고 강연과 민생 현장 체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한데요. 정치권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다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히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지율이 문제인데 지지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고건, 정운찬 전 국무총리처럼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자, 8월 국회 상황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죠, 신채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이달 내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물리기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전 원장은 독재의 길,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언자완박 악법,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문제도 여전히 뭐 지금 이제 쉽진 않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 역시 전국의 뇌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을 8월 중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합의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집단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진이 잘못 나갔으니까요. 이따가 좀 바꿔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광폭행보 나선 야권 주자들 8월 국회는 일촉즉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죠. 김경진 전 의원이 출연해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상견례 또 전격 입당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무실장에 카톡방에 출도 안 해가지고 다 못 먹을 뻔했다면서요. 도시락. 이두시장.